안녕하십니까, 여헌입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37번째 시간으로 경자편인데요. 우리가 이제 경자편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새 이제 8월달로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8월달 하면 왠지 굉장히 더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절기상으로는 8입처라고 해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입추, 즉 가을이 시작된다는 뜻이고요. 어제 이렇게 밖에 보니까 뭐 가끔씩 이렇게 고추잠자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참 우리 24절기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곤충들도 때 맞춰서 이렇게 날아오는지 참 신비스러울 뿐입니다. 그 다음에 처세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동안 활기차게 이렇게 활동하던 모기들이 선선한 기운 때문에 입이 비틀어진다는 그런 처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8월달에는 24절기 중에 입추 처세가 들어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경자편에서는 일간 경금, 그리고 일주론 경자일주, 그 다음에 월주론 겨울에 태어난 경금 일간들은 과연 어떤 오행이 필요할 것인지 한번 또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금하면 물상으로는 가공되지 않는 원석, 즉 큰 바위덩어리나 이 쇳덩어리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경금 일간들은 가공되지 않는 원석이기 때문에 성정이 아주 순수하고, 또 이렇게 그냥 바위덩어리 그 자체다 보니까 조금 융통성을 좀 넘는 그런 일간 중에 하나. 그럼 우리 경금 일간은 고서에는 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고서 중에 하나의 적천수에 이르기를 경금 대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살. 대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강한 결단력과 정의로운 그런 기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또 경금일간은 이렇게 숙살직이라고 하는데요. 숙살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을철이 되면 어때요? 모든 만물들이 어떤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비실비실 말라서 죽어가죠. 그걸 어떤 가을의 쌀쌀한 기운을 갖다가 숙살직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간 경금을 이렇게 숙살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행상으로는 우리가 금을 종역이라고 하죠. 종역이라고 하는데요. 금 일간들은 원석 덩어리이기 때문에 불에 의해서 이렇게 가공, 재련돼야만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종역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변한다. 그래서 금일간들은 화에 의해서 이렇게 재련이 돼야 드디어 쓸모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은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종역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 중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에 해당되는데요. 인, 이,
예지 신중에서 의에 해당되는데 이건 오를 이자지요. 그래서 경금일간들은 명예, 의리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경금일간들은 어때요? 뭐 이렇게 독립투사들도 많고요. 또 이렇게 좀그 냉정한 그런 직업, 예를 들어 판검사나 이런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군인, 경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명예와 의리를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은 그야말로 의리의 사나이, 의리 빼면 아주 시체입니다. 그래서 금일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가서기가 굉장히 힘든데 일단 서로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 아주 그 오래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이제 물상으로는 강철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큰 쇠뭉치나 그 다음에 바위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상으로 이렇게 큰 쇠뭉치나 바위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경금일간의 그 특성으로는 네 글자로 우리가 지금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경금일간은 원성, 강무다, 이렇게 제가 네 글자를 줄여봤는데요. 이 네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행시를 한번 지어보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원칙, 소신, 명예,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정이 아주 수수하고, 이미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되지 않는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성정이 수수하고, 조금 그 예외기는 합니다만은 금일간들이 좀 의외로 눈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수수하면서 그 여린 마음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추진력, 또 리더십이 강점입니다.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은 좀 금일간들이 이 무모함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금이라는 네 글자로 원성강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로 금일간은 그 방향은 서쪽이죠. 서쪽. 색상은 금 색깔이 여러분은 황금색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백색입니다. 색깔이 백색. 왜 백색이냐고요? 금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 순수한 것을 우리가 흰색에 비유하는데, 우리 민족은 뭐 백이민족이라고 다 비유하, 순수한 혈통민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것을 갖다가 백색에 비유한다. 그 다음에 장기로는 금은 대장을 말하죠. 대장. 그 다음에 신체 부위로는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거는 코로 어때 숨 쉬니까 호흡계통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신체 부위에 있는 코나 이제 그 호흡기 계통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가래, 기침, 천식, 이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죠. 호흡기 계통이 감기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천식이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고질병이라고 할까요? 천식 환자들이 생각보다 좀 제가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스님 중에 한 분이 그 천식을 앓고 계시는데 어떤 때는 정말로 이렇게 기침이 너무 심하면 기도가 막혀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번 기침이 나오면 멈추지를 않는 게 진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정말로 본인도 답답하겠지만 진짜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식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천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고충을 모르는데 이 천식 환자들은 이게 사실 고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식 없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생길 경우는 어때요? 폐렴 증세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해지면 폐암. 그래서 요즘에는 의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초기에만 이렇게 암도 발견이 되면 얼마든지 좀 치료가 가능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야말로 어지간히 이렇게 막 3, 4기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몇 가지 제외하고는 거의 암도 100%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암에 걸린다고 하면 어때요? 참 고통스럽죠. 이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주상으로 금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호흡기 계통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일간 경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고 두 번째 경자 일주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볼까요? 경자 일주하면은 어때요? 경금은 바위고 물이잖아요. 자수는 물이다니까 그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그런 깨끗한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간수라고 하죠.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어떤 그런 깨끗한 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석간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경자 일주들은 성경 자체도 깨끗하고 바위 틈에서 물이 어때요? 아주 물이 맑고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용수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경자 일주는 깨끗한 그런 성경을 갖고 있다. 또 물상으로 우리가 석간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자 일주들은 십성으로는 금생수, 일간이 생하고 음양이 같으면 식신, 다르면 상관이라고 했죠. 근데 경자일주는 음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상관에 해당됩니다. 식신은 어때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음, 한우물이라고 했죠. 한우물. 그래서 식신의 마음은 어떤 한마음을 갖고 있는데 상관은 조금 다르죠.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 다재다능합니다. 그래서 상관일주들은 어떤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상관을 추구한 사람들은 예능, 예술, 기술 쪽에도 아주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또 상관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한 분야에 이렇게 꽂히면요, 그야말로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해서 유능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때요? 어떤 IT 분야에서 그야말로 특출한 그런 재능을 발휘하죠. 그런 어떤 상관은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들은 어떤 이렇게
그냥 순수 뭐 평범한 그런 직업보다는 어떤 분야에 좀 특별한 그런 재능을 보이는 사람이 아주 많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상관은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좀그 흉신으로 이렇게 많이 분류를 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친으로는 남명의 경우에는 식상은 장인장 뭐 처가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가 처가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려고 하고, 여명의 경우에 어때요? 자식에 해당되죠. 자식.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주 공부할 때는 뭐 이렇게 상관은 아들이고 식신은 딸이다, 이렇게 이제 감정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게 전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때 옛날에는 이것도 잘 통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얘를 어떻게 우리가 애 낳는데 어때요? 간별해서 애를 낳죠. 순서대로 우리가 쭉 이렇게 잉태를 하면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다 간별을 해서 애를 낳기 때문에 이건 전혀 맞지 않는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요즘에 그 병원에서 애 낳으면 이렇게 기형아인지 아닌지 이렇게 간별을 하는데, 문제는 10명 중에 3명이 기형아라고 합니다. 근거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임신했는데 기형아일 경우는 어떻겠어요? 의사들이 아예 다 제거해버린다고 합니다. 너무나 무섭죠. 그건 살인행위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어때요? 얘들이 나오면 곰보도 있고 째보도 있고 참 다양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얘들은 다 미나 미녀 다 이쁘잖아. 얘들이 그 이면에는 무서운 그런 그야말로 생명을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10명 중에 3명이 글쎄 상상도 하기 싫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성관계를 보면, 이 일지는 배우자 궁이라고 했죠? 배우자. 그런데 남명의 경우에는 처가니까 놔두더라도, 여명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있다는 얘기죠. 자식은 관이잖아요? 관은 어때요? 자식은 관인데 식상은 어때요? 관을 극하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자리에 관이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식상이 자리하면 예를 들어서 오가 남편인데 이게 관이잖아요. 금관. 그런데 자는 식상이니까 좌우충을 해서 수국화해서 불을 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 자리에 식상이 있는 경우에, 여명의 경우에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 사랑이 남다르다 보면 남편하고 관계가 좀 소원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 또 이별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득자 부별이라고 하는데요. 자식 낳고 이제 이별한다는 그런 뜻인데, 요즘에는 그 자식이 많지 않죠. 많아봐야 둘, 하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기운이 작용한다는 것은 일단 부부간의 사이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제 식상을 두는 여명들은 자식을 낳으면 헤어지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떤 관계가 많이 부부가 좀 그 불화를 겪게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겪어야 되겠죠. 특히 여자분들은 그 일제 이게 식상을 두는 여자분들은 자식을 낳고 특별히 남편에게 이렇게 좀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여성분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2운성으로는 경금이 자수를 보면은 사지거든요. 사지. 경금은 가을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수는 어때요? 겨울이죠. 그래서 다음 계절에 해당되죠. 그래서 후병. 그러면 해, 자, 축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병사묘잖아요. 병, 사, 묘. 그래서 이 사지에 해당됩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활동적인 걸 말하죠. 그런데 상관이 사지에 들었다 이 얘기는 사지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를 말하거든요. 정신세계. 그래서 이렇게 경자일주들은 상관이지만 어떤 이렇게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아주 그러니까 두뇌가 발달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활동하는 건 뭘까요? 아무래도 뭐 전문직에 종사한다든가 아니면 교수나 이런 그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 말로 하는 직업이라든가 이렇게 정신적인 활동을 말한다. 사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같은 상관이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응축하강이라고 했죠. 목화는 확산, 상승, 발산하는 기운이고 금수는 어때요? 응축하가는 기운인데 이렇게 식상이 사지에 들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똑똑한 사람을 말한다. 원래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식상을 본 사람들 금수상관격이라고 그러죠. 금수상관격은 아주 귀격에 해당됩니다. 귀격. 또 목화상관격이 있죠. 목화상관이나 금수상관들은 아주 귀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사지에 들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말한다. 대체적으로 이제 좀 아주 그 전문적인 그런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 12운성 찾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경금일간에 양간일 경우를 말합니다. 양간. 경금은 양간이죠. 그래서 경금 양간일 경우에 계절로 찾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가을에 해당되죠. 그래서 지지로 가을하고 같은 계절이었대요. 동절이 신유술에 해당되죠. 가을이니까 같은 계절은 신유술. 그래서 경금이 신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걸 록왕세라고 하죠. 같은 계절은 로광세에 해당된다. 그래서 경금이 신금을 보면 록, 경금이 유공을 보면 왕, 경금이 수토로 보면 쇠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게 양간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되는 계절에 대해서는 반대는 신유술의 반대는 인묘지이죠. 가을 반대는 봄이잖아요. 그래서 인묘지. 이렇게 봄에 해당되는 것은 반대는 어때요? 절대양이라고 했죠? 절대양. 그 다음에 가을 전의 계절은 여름이죠? 여름 다음에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전생이라고 합니다. 전생. 전생은 신유술 아니 여름이니까 사오미가 되겠죠? 사오미. 그래서 전생이니까 생욕대. 생욕대. 그래서 경금이 사를 보면 생, 경금이 오를 보면 욕, 경금이 미를 보면 돼지가 된다.
그 다음에 다음 계절, 후병이라고 했죠? 후병. 그래서 가을, 반대 다음 계절은 해자축 겨울이죠? 겨울. 그래서 겨울은, 후병이니까 병사묘에 해당되겠죠? 병사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금이 해수를 보면 병, 경금이 자수를 보면 사, 경금이 축을 보면 묘지가 됩니다. 이렇게 양간일 경우에는 이렇게 계절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간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음간은 양간만 알면 음간은 자동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간이 이 양간이 생이면은 음간은 생사지가 된다고 그랬죠? 생사, 사생. 그 다음에 양간이 욕지면은 음간은 병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욕 보면 병 난다. 병 나면 욕 본다. 그 다음에 양간이 대지면 음간은 쇠지가 된다 했죠? 축구선수 대세는 센 놈이다. 센 놈은 대세다. 그 다음에 양간이 묘지면 묘는 양쪽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 산소, 할아버지 산소의 묘. 양쪽에 있는 건 묘다. 묘양, 양묘. 그래서 생사사생, 욕병, 병욕, 대세세대, 묘양, 양묘. 양간을 알면은 음간은 자동으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있죠. 록왕. 양간이 록이면 음간은 왕. 그 다음에 반대로 양간이 왕이면 음간은 록왕. 그 다음에 절태. 요건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니까 양간만 빨리빨리 찾으면 음간은 아주 쉽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경자는 우리가 이제 12운송으로 이건 가을이고 이건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가을 다음에 겨울이죠. 그래서 다음 계절에 후병, 병사묘니까 병, 요 가운데잖아요. 묘니까 경자는 사지에 해당된다. 만약에 여기가 경오라고 한번 해볼까요? 경오. 이건 가을이고 오는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전이잖아요. 그래서 전생이라고 했죠. 전생. 그래서 생욕, 그러니까 사오미가 있죠. 그래서 생욕 대가 된다. 이렇게 쉽죠. 그래서 계절로 하면 여러분이 찾기가 훨씬 용이하고 또 우리가 감정할 때도 계절로 해야 제가 해보니까 감정이 빠르더라고요.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지장간을 한번 볼까요? 지장간을 우리가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경자 안에는 왕제는 자기 기운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계 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자수를 보면은 식상에 해당되죠. 경금이 개수를 보면은 식상, 상관, 그 다음에 이거는 식신이니까 이것도 식상. 그래서 오직 경금 안에는 이렇게 식상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상, 개임이 자수를 보면 어때요? 임수가 자수를 보면은 녹이고 왕이고, 개수가 자수를 보면 녹이죠. 그래서 녹왕이 들어있죠. 녹왕. 그래서 식상이 녹왕으로 들어있다는 것은 어때요? 식상은 활동적인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경자일주는 사지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아주 발달한 사람입니다. 정신세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문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뭐 판검사처럼 이렇게 말로 하는 직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상이지만 이렇게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이렇게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식상은 또 자식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식이 아주 똑똑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천재라고 그러죠. 영재.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영재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런 영재 교육이 저는 글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 조기에 이렇게 발견을 해서 이렇게 키워놓으면 아주 커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요강으로 들어있다는 것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이제 그 경자일주의 성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경자일주는 첫 번째 총명하고 두뇌가 명석하다. 일단 똑똑합니다, 경자일주들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자일주들이 좀 논리적이고 언변술이 뛰어납니다. 언변술. 그 다음에 경자일주도 좀 강한 추진력, 리더십이 함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자일주도 좀 융통성이 좀 부족한 게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일지에 이렇게 식상을 뒀다는 것은 그래도 꽉 막힌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경금일간으로 보면 좀 무모하지만 이렇게 식상을 둬서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아주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경자일주들은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자일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또 경자일주는 좀 단순하죠.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자일주가 일강경금이 세 번째 계절에 따른 일간은 변화인데요. 일단 일간 경금이 해자축은 겨울에 태어나면 어떤 오행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일단 조우상으로는 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병화도 필요하고 정화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간 이렇게 수가 강하면 극제하는 토가 필요하죠. 그래서 토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자축이니까 아무래도 습토보다는 건토가 더 낫겠죠. 그래서 천간으로 무토라든가 지지로 술, 미토 이렇게 양토가 유리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목을 봐야 사주가 귀해진다. 금극목에서 이제 어쨌든 금이라는 것은 목을 봐야 사주가 할 일이 생긴다. 일단 금은 그 화로 이렇게 재련돼야 쓸모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재련된 금을 가지고 목을 이렇게 다시 잘 다듬어야 내가 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경금일간에 대해서는 경금일간이라든가 경자일주는 좀 단순하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끝났는데요. 어쨌든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신유, 신축 경자니까 그 다음에 자축이죠. 신축 일주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밖에 때 아닌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물난리 나지 않도록 항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